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8월 28일 국내 축구와 챔피언스리그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울산현대 대 광주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은 원정에선 다소 실리적인 측면을 내세운 감이 없지 않다. 이를 통해 상대의 공세를 충분히 틀어막고 배후 공간이 크게 열리는 광주의 약점을 이용해 두 차례 연속 신승을 거둔 상태다. 다만 김판곤 감독이 발표했듯 주도적이고 다이나믹한 축구를 보여주기 위해 홈 일정에서는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즉, 맞불의 기조를 유지한 채 상대를 공략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주민규가 해당 일정에선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며 엄원상과 루빅손 등 발이 빠르고 돌파 능력이 뛰어난 측면 자원을 내세워 상대의 뒷공간을 파고드는 양상을 보이겠다. 울산의 대표적인 득점 루트라고 부를 정도로 막강한 삼각편대를 내세워 득점을 터뜨릴 것으로 보인다. 단, 이렇게 될 경우 민첩성이 떨어지는 센터백 조합을 고려했을 때 광주의 유기적인 패스워크에 휘둘릴 여지도 함께 고려하는 건 해당 일정에 있어 나쁘지 않은 판단이 될 수 있다. 이어서 광주는 홈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한 채 울산과의 맞대결에서 두 차례 연속 패배를 허용했다. 점수차가 크지 않았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한 터라 아쉬움이 진하게 남은 상태다. 물론 현재 부진하다 해서 플랜 B의 사용 없이 우직한 지공으로 대응하는 이정효 감독의 성향상 앞선 두 차례의 경기 양상과 큰 변화는 없을 듯하다. 즉, 해당 일정의 경우에도 아사니와 가브리엘의 측면 돌파를 통해 상대 수비 조직을 흔들고 쇄도하는 베카 혹은 이건희, 이익균과 같은 자원들의 쇄도하는 움직임을 통해 득점을 노릴 심산이다. 다만 엄지성의 이탈 이후 박스 근처에서 세밀하게 전개를 거쳐갈 수 있는 자원의 부재로 인해 어느 정도 내려앉아 대응할 경우 이를 뚫어내지 못하는 약점으로 인해 화력도 다소 급감한 느낌이 있다. 이러한 양상으로 인해 난타전이 벌어지더라도 방점을 찍어내지 못해 뒤처질 여지도 함께 고려하는 게 좋아 보인다. 화력만 놓고 본다면 양측 모두의 득점 가능성은 충분하다. 지지부진한 공방전보다는 난타전의 흐름으로 이어질 요소도 다분하다. 다만 광주의 경우 원정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점을 허용할 경우 이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다. 홈이점을 지닌 울산의 근소 우위를 점쳐본다. 이번 경기 울산현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포항 스틸러스 대 제주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항은 1차전에서 제주의 수세에 몰렸지만 가까스로 후반 뒷심을 통해 무승부를 거둔 상황이다. 어느 정도 우위를 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하향 곡선을 타는 포항의 우세 가능성을 점치는 건 다소 위험한 판단이 될 수도 있다. 아무래도 제주를 적절하게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홍윤상, 이호재, 김인성 등 발빠른 공격 자원들을 내세워 강한 압박을 지속했던 포항의 팀 컬러가 서서히 퇴색되기 시작하더니 상대 선수의 공간 침투에 기민한 대응조차 보기 힘들어진 상태다. 이러한 약점으로 인해 짠물 수비에서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으며 실점할 경우 한 골 정도는 따라붙더라도 역전승을 거둘 정도의 끈기는 보여주는 못하는 상태다. 이러한 약점으로 인해 제주의 후방 빌드업 공세에 어느 정도 휘둘릴 여지가 있어 1차전의 흐름과 극명한 차이를 이루지 못할 것을 보고 있다. 이어서 제주는 1차전 후 수원 원정에서 정말 말 그대로 얻어맞으며 대량 실점으로 패했다. 체력 우위를 가지고 강한 전방 압박으로 공략당한 셈이다. 전진성을 잃어버려 공격수들의 고립과 수비진에서 지속해서 나오는 실책성 플레이가 지속적으로 펼쳐졌던 상황이다. 물론 해당 일정에서는 서로 조건이 비슷한 전력과 맞대결을 치르는 점에서 제주가 후방 빌드업을 통해 활로를 찾고 공세를 취할 가능성도 공존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포항의 압박 강도가 낮아져 원정팀의 공격 시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이다. 즉, 조나탄이나 김주공으로 향할 수 있는 볼의 빈도가 꽤 잦아질 수 있다. 이를 통해 포항의 수비진을 부수고 또다시 득점을 터뜨리는 양상은 기대할 수 있다. 단, 이들 역시 에너지 레벨이 극명하게 떨어지는 후반전에 실점을 거듭내어주는 약점을 고려한다면 승부의 방점을 찍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두 팀 모두 현 상황만 놓고 보자면 모두 약점을 갖추고 있는 상태다. 다만 제주가 뒷심 부족으로 인해 승리의 방점을 찍는 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원정에서는 극단적으로 부진하는 바람에 포항의 약점을 노리더라도 방점을 찍는 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치열하게 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카라바흐 대 디나모 자그레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라바흐는 1차전 패배를 극복하기 위해 해당 일정은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 상대를 공략하려는 양상을 보이겠다. 문제는 디나모 자그레브가 맞불의 흐름을 유지할 필요가 없고 내려앉아 대응할 경우 주니뉴, 벤지아, 안드라데 등 단기 득점 페이스가 나쁘지 않은 공격 차원들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공수 간극도 크게 벌어질 여지도 다분한 총공세로 인해 배후 공간이 크게 노출되는 약점도 발현될 수 있다. 즉, 상대의 천병에 어느 정도 휘둘릴 수 있는 경기 일정이 되겠다. 메디나와 무스타파 자데가 최후방에서 역습 시도를 틀어막으려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발이 빠르다고 볼 수 없는 무스타파 자데의 약점으로 인해 메디나에 가중되는 수비 부담이 엄청날 수 있다. 이러한 약점으로 인해 위협 지역에서 슈팅을 허용할 가능성은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점 상황을 맞닥뜨릴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어서 자그레브는 1차전 대승을 통해 무리한 공세를 취하지 않고 실리적인 측면을 내세워 상대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즉, 평소와 달리 선수비, 후역습을 통해 상대의 배후 공간을 공략해 적어도 패하지 않는 경기 양상을 보여줄 수 있겠다. 특히 원정팀이 자국 리그 내에서도 주도적인 공세를 곧잘 펼치지만 실점은 단 4경기 중 2점에 달할 정도로 짠물 수비에도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대의 공세를 어느 정도 틀어막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더불어 쿨레노비치와 코르도바로 이어지는 원투펀치를 천병으로 내세워 상대의 배후 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겠다. 상대가 수비 부담을 감안하고 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역습은 효과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며 오히려 앞서 나갈 수준의 단기 득점 페이스를 갖춘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 강점을 통해 승기를 잡을 것을 예측해본다. 화력 자체가 강한 두 팀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역시나 양측의 득점 가능성은 매우 높다. 더군다나 한쪽이 찍어 누르는 양상보다는 난타전으로 이어질 요소가 다분하다. 다만 카라바흐보다 더 유연한 대응을 통해 역습으로 일격을 가할 가능성이 큰 원정팀의 근소 우위를 점칠 수 있겠다. 이번 경기 디나모 자그레브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브라티슬라바 대 FC 미트윌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슬라바는 1차전에서 역습으로 일관했지만 결국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전력차가 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일정에서도 맞불의 흐름을 유지하기보다는 역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보다 더 높다. 다만 상대가 유기적인 패스워크를 통해 혹은 솔로 플레이를 통해서도 득점을 터뜨릴 수 있는 공격 자원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운영 방침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 이어서 상대가 미트윌란 상대로 안전지향적인 성향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높다. 이를 고려했을 때 미트윌란도 어느 정도 배후 공간에 대한 방비를 취할 가능성이 크며 공격 자원들의 개인 기량을 앞세워 근소한 차이를 통해 승리를 따낼 심산이 강하겠다. 즉, 공격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상대의 볼 소유를 제한하고 주도적인 공세를 취해 방점을 찍어낼 것으로 보인다. 두 팀의 전력 혹은 화력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쪽이 크게 찍어 누르는 양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미트윌란이 공격 자원들의 복귀와 수비 조직이 보다 뛰어난 점을 고려한다면 브라티슬라바의 홈에서도 근소 우위를 점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번 경기 FC 미트윌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츠르베나 대 보데글림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츠르베나는 뒤를 볼 여유가 없다. 평소처럼 밀집 수비를 뚫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공격진은 쉴 새 없이 상대를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공격진의 화력만 놓고 본다면 상대와 견주어도 크게 밀리지 않으며 자국 리그 내에서도 이러한 팀들을 맞이해 득점을 곧잘 터뜨리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승리 가능성은 다소 높은 편이다. 이어서 보데글림트는 이상하리만큼 원정에만 떠나면 길을 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내려앉아 대응한다고 해서 실점 관리가 뛰어난 편도 아니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츠르베나의 공세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대와 견주어도 크게 밀리지 않는 천병의 퀄리티를 고려했을 때 실점하더라도 어느 정도 뒤따라붙는 양상을 보일 수 있겠다. 두 팀의 화력차가 사실상 크지 않다. 역시나 한쪽이 크게 찍어 누르는 양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보데글림트가 원정 환경에 부딪힐 경우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경기력을 노출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츠르베나의 공세에 말려들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번 경기 츠르베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슬라비아 프라하 대 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차전을 무조건 잡아내야 하는 슬라비아 프라하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려앉아 대응할 가능성은 낮다. 라인을 올려 총공세에 나설 듯하다. 문제는 이들이 공세를 취한다 해도 릴의 짠물 수비의 퀄리티를 고려했을 때 득점을 터뜨릴 가능성보단 오히려 역습을 얻어맞고 패할 가능성이 꽤 높은 점을 감안해두자. 이어서 릴은 해당 일정에서 무리한 공세에 나설 필요가 없다. 평소처럼 선수비, 후역습으로 안전지향적인 대응 방침을 내세우겠다. 다소 공격진의 고립이 야기될 수 있지만 제한적인 기회를 살리는 데 강한 점을 감안했을 때 점수차를 크게 벌리지 못하더라도 승리 가능성은 홈이 아닌 릴에 있다.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경기 양상을 띌 가능성은 있다. 아무래도 릴이 안전지향적으로 나서 맞불의 양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단, 제한적인 기회를 살리더라도 공격진의 퀄리티가 보다 괜찮은 릴이 방점을 찍어낼 가능성은 꽤 높아 보인다. 이번 경기 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